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헌재 탄핵 심판 4차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합니다. 3차에 이어서 오늘도 나와서 자신의 입장을 직접 변론하겠다는 건데요. 이미 진행된 수사 결과나 국회 청문회 증언과는 정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어서 오늘 변론도 주목됩니다. 특히 오늘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만큼 김 전 장관의 발언도 관심입니다. 법조팀 김상원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 앞서서 헌법재판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미 윤석열 대통령 도착을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이틀 전이죠. 지난 3차 변론 기일 때는 12시 48분쯤에 출발을 했는데 오늘은 12시 24분쯤에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24분 정도 먼저 출발을 했고요. 도착은 12시 47분에 호송차를 타고 도착을 했습니다. 예. 아니, 지난번에도 사실 생각보다 좀 일찍 도착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 오늘도 마찬가지네요. 뭐 변호인단과 뭐 탄핵 심판에서 어떤 얘기를 할지 이런 걸 준비하는 걸로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네, 사실 안에서는 뭐 어떤 얘기를 나눌지는 저희가 취재가 안 되는 부분이라서 알 수는 없지만요. 예. 손바닥으로 네, 정청래 하늘을 위원장 가질 얘기 수 들어보겠습니다. 없듯이 그날 내란의 밤의 진실은 별빛처럼 드러날 것입니다. 한 사람이 한순간을 속일 수는 있어도 많은 사람을 오랫동안 속일 수는 없습니다. 오늘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 증인의 증언이 있을 예정입니다.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짓은 거짓대로, 진실은 진실대로 모두 드러날 것입니다. 위헌 위법적인 비상계엄이 제1차 내란이라면 서부지법 법원 폭동 사건은 제2의 내란 사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내란은 내란을 낳고 폭동은 폭동을 낳습니다. 하루빨리 내란 사태를 진압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평화적 계엄이란 말은 있을 수 없습니다. 뜨거운 아이스크림이라는 양립할 수 없는 형용 모순입니다. 아무 말 대잔치입니다. 진실의 힘은 큽니다.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의 신속한 파면을 통해 진실의 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윤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것은 지난번에도 아마 오늘도 관련된 진술이 나올 수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잘 취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민주당 지지율이 좀 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어떻게? 그건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께서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걸로 가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우리 이제 오늘은 앞에 앉으세요.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제4회 변론 기일 그리고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대한민국이 극심한 혼란에 빠진 지 이제 51일이 되는 날입니다. 오늘부터는 증인에 대한 증거조사가 시작됩니다. 비상계엄 선포 전후에 벌어졌던 일들 그리고 관련자들이 국회에 출석해서 진술한 것을 우리 온 국민이 TV 중계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생생히 지켜보았기 때문에 증인의 증언을 통해서 새로 확인해야 될 사항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더라도 일련의 증거 조사들이 신속하고 또 효율적으로 진행돼서 비상계엄 선포 전후의 사실관계가 명백하게 밝혀질 것을 기대합니다. 지난 1월 21일 제3회 변론기일에서는 피청구인 본인, 즉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 발언을 하였는데 객관적인 증거 그리고 정황에 전혀 맞지 않는 억지 부인 그리고 변명, 책임 전가로 시종을 해서 국민의 공분을 더욱 키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정 걱정되는 것은 지난 19일에 있었던 참담한 법원 난입, 폭동 사건 이후에도 헌법이 정한 법치 질서를 부정하고 사법부와 헌법재판소의 권능을 해하고자 획책하는 일부 극단 세력의 언동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시대착오적 비상계엄 선포를 옹호하고 그에 대한 헌법적 대응으로서의 수사나 재판, 탄핵 심판 등 사법적 절차를 오히려 불법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헌법기관에 대한 공격을 버젓이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질서, 법 제도에 대한 공격이고 그것은 결국 대한민국이라는 우리 공동체 그 자체에 대한 공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여당과 야당 그리고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절대로 용납해서는 아니 됩니다. 따라서 피청구인과 그 주변 인사들에게 일부 지지 세력을 부추겨서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탄핵 심판에 임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 탄핵소추 대리인단은 현재의 혼란상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서 탄핵 심판의 차질 없는 진행 그리고 신속한 탄핵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관심,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국회 측에서는 추가 증인 신청 좀 어떻게 검토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법정 진행에서 오늘 다 발표드립니다. 그 지난번에 먼저 말씀하시죠. 네. (12.3) 내란에서 가장 놀라운 점은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를 침탈한 점입니다. 지금까지 수사 결과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은 체포된 선관위 직원을 수방사 지하 벙커에 수용하고 야구 방망이 등 고문 도구를 이용하여 강압 수사를 한 다음 결국은 부정선거를 자백하게 만들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선거는 대의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하는 수단입니다. 공정한 선거관리, 투개표의 절차적 공정성은 생명처럼 지켜야 하는 가치입니다. 1987년 이후 선거의 형식적 공정성은 완성되었으며 투개표 절차의 신속성과 공정성은 세계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손으로 투표를 하고 개표도 합니다. 유권자가 각 투표소에서 손으로 한 투표지를 개표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 손으로 개표를 하여 선거 결과를 발표합니다. 소소한 부정행위들이 발견될 수는 있으나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의 주장과 같은 조직적인 부정선거는 상상할 수 없는 시스템입니다. 21대 총선 이후에 생겨난 부정선거 음모론은 워낙 황당하고 근거 없는 주장입니다. 이는 선거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자기 확신이 팩트마저 왜곡시키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 신뢰로 최근 온라인 매체 스카이 2대1에 실린 가짜 뉴스를 들 수 있겠습니다. 양식 있는 보수 인사들은 이 음모론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명문학교를 졸업하여 엘리트 코스로 사회 상층부에 있는 이들이 부정선거를 주장한다면 그 집단적 속내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심판정에서까지 근거 없는 부정선거론을 무분별하게 주장한다면 이는 심판을 지연하고 선거에 대한 신뢰를 손상시키겠다는 의도입니다.
자제돼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김용현 전 장관이 증인 신문 제대로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건 지켜보시죠. 아마 우리는 철저히 준비를 해서 반대 신문을 통해서 진실을 밝혀내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반대 신문에 어떤 거 중점인지 하나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거는 법정에서 지켜보시죠.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이 매일 변론회의마다 나오시는 거예요? 뭐 청구인으로서 비청구인으로서 당연히 출석할 권리가 있고 또 나오는 게 진실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지금 헌재 국회 측 소추인단과 대리인단이 도착을 해서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는 모습 보셨습니다. 이 국회 측의 입장을 들어보면은 오늘 어떤 얘기가 나올지 대충 좀 짐작이 되는 것 같아요.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경우에 오늘 김용현 전 장관이 증인으로 나오는데 그 증언에 주목해라 이런 얘기를 했고, 송도한 대리인단의 송도한 변호사 같은 경우는 오늘 증인 증거조사가 시작이 된다. 증인을 통해서 새롭게 드러날 것은 많지 않을 것 같다. 네. 신속하게 재판이 진행되도록 하겠다. 사실관계를 명백히 밝히게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 네. 대리인단의 김희수 변호사 같은 경우는 성관이 얘기를 했어요. 오늘도 아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부정선거 주장을 계속할 것 같아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나왔던 그런 쟁점들인 거죠? 어떻습니까? 네, 사실 쟁점은 지난번과 유사합니다. 뭐 부정선거라던가요, 아니면 방금도 나왔지만 체포조를 운영한 부분, 국회 장악 부분 이런 부분인데 이제 아무래도 제가 좀 눈에 들어오는 거는 그 전 국민이 TV 중계로 다 봤기 때문에 이제 뭐 김용현 장관이 증인으로 나와서 뭐 말을 하더라도 새로 뭐 확인해야 될 사항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다. 이 얘기가 또 중점적인 것 같고요. 또 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아니 지난번에 3차 변론 때도 보면은 뭐 국회 안에 계엄군이 들어온 모습이라든지 선관위의 계엄군이 들어온 모습, CCTV까지 다 보여주면서 얘기가 됐던 거잖아요. 네. 오늘도 뭐 지금 송도한 변호사의 얘기, 대리인단의 얘기는 전 국민이 TV를 통해서 다 봤는데 증인들의 얘기를 통해서 뭐 새롭게 뭐가 드러나겠느냐, 뭐 이런 입장으로 들리는데요.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이제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한테 직접 물어봤었거든요. 이제 뭐 계엄군 사령관들에게 이제 계엄 선포 후에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딱 4글자로 아니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없습니다 이렇게만 말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뭐 그 이후에도 그 전에도 물론 이제 곽종근, 이진우 뭐 사령관들이 국회에서나 다 증언을 했었고요. 또 어제도 이제 내란 청문회 국회에서 진행이 됐는데 거기서도 뭐 같은 증언이 나왔습니다. 네. 지금 김사훈 기자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옆에 보이는 화면은 서울구치소에서 이제 출발을 해서 헌재까지 이동하는 모습, 그 화면을 보셨습니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법무부 호송차를 이용을 했고 이번에도 뭐 취재진들 앞에 서지는 않은 거죠? 네, 그 헌법재판소 앞에 이제 취재진들이 다 서 있는데 방금 보신 것처럼 지하 주차장으로 저번처럼 똑같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카메라에 포착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이제 오후 2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럼 오늘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네, 오늘 절차는 일단 가장 주목이 되는 이제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대한 이제 증인 신문은 이제 2시 반부터 진행이 됩니다. 이제 재판 자체는 이제 2시에 시작을 해서 뭐 양측의 이제 의견서나 자료 정리를 하고 이걸 뭐 증거로 채택을 할 건지를 좀 일부 결정을 한 뒤에 2시 반부터 3시까지 30분간 윤 대통령 측에서 먼저 이제 김용현 전 장관을 주신문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똑같은 시간 30분을 할애를 해서 국회 측에서 반대 신문을 한 다음에 양측에서 또 다시 15분씩 또 시간을 가지면서 신문을 하게 되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이제 김용현 장관을 신문을 하게 될지 이 부분이 좀 주목이 되는데 그건 이제 재판이 시작돼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이 시작된 뒤에 이 뭐 재판장의 뭐 허락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할 수는 있는데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은 그 자리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 네. 재판장이 이제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이제 권한대행이 이제 네. 허가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결정을. 네. 그러면 관심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이 한 자리에 함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사실 이제 비상계엄 이후에 두 사람이 이제 만나게 되는 거는 네, 이런 식으로 재판에서 만나게 되는 건 처음인데요. 왜냐하면 뭐 김용현 장관이 또 구속이 돼서 계속 그 동부구치소에 수용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 첫 만남이고요. 사실 두 사람이 이제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어떤 식으로 서로 엇갈리게 입장이 또 나올지 그게 좀 주목이 되고요. 더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면 크게는 두 가지인데요. 이제 그
비상 입법 기구가 언급이 된 이제 최상목 문건하고 또 이제 계엄 포고령 이 두 가지에서 좀 엇갈리고 있는데 최상목 문건 같은 경우는 거기에 이제 지시사항 기획재정부 장관이었던 최상목 장관에게 이제 국가 비상 입법 기구 관련 예상 편성을 지시하는 이제 내용이 있었고요. 그게 이제 비상계엄이 국회를 무력화하고 또 해산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제 대표적인 증거로 지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번 이제 변론 기일에서 자기는 이런 거를 준 적도 없고 계엄 해제 후에 한참 있다가 언론에서 나온 걸 기사로 봤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런 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국방장관밖에 없는데 국방장관이 그때 구속이 돼서 본인이 확인을 제대로 못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었는데 최상목 대행은 정작 이제 지난달에 국회에 나와서 대통령이 이제 들어가면서 자신의 이름 부르면서 참고하라고 실무자가 자기한테 줬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김용현 전 장관 이제 검찰 공소장에도 윤 대통령이 이 문건을 최상목 당시 장관에게 건네줬다라고 이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윤 대통령이 본인이 직접 전달을 하고 모르는 척하는 게 아니냐 이런 좀 지적이 나오고요. 계엄 포고령 관련돼서는 이제 윤 대통령 측은 김용현 전 장관이 이제 군사정권 당시에 예문을 그대로 베껴왔다. 이러면서 본인이 이제 문구의 잘못을 부주의로 간과를 했다. 그러니까 김 전 장관이 실수를 한 거다. 이런 식으로 해명을 했는데 이제 김 전 장관 측은 착오가 있는 것 같다. 전체적인 검토는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이 했다. 이렇게 좀 밝혀서 서로 좀 진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뭐 비상입법기구나 포고령 1호가 중요한 건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이게 위헌 위법을 가리는 거잖아요. 네.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네. 지난번 구속영장 실질심사 때도 판사가 물었던 유일한 질문이 비상입법기구였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네. 오늘도 이 부분에 대한 질의가 좀 집중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어쨌든 양쪽에서 입장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서 질문이 계속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사실 중요한 거는 이게 이미 이런 문건이 있었던 거는 사실이고 이 두 사람이 함께 한 것도 어느 정도 이제 검찰 수사 결과나 이렇게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에 그런 어떤 사실관계는 나중에 이제 또 형사재판이 넘어가면은 거기서 또 구체적으로 밝힐 것 같고 이제 오늘은 그래도 입장이 엇갈리고 있으니까 네. 어느 입장이 또 추가로 나오는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국회에서 지금 증언도 나오고 있는 상태고 검찰 공소장에도 이미 여러 가지 진술이 있는 상태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번 3차 변론 때는 그거하고 반대되는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네. 오늘은 어떻게 얘기를 할지 또 김용현 전 장관이 직접 출석을 하니까 예. 또 어떤 얘기를 할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3차 변론길 그때는 쟁점이 뭐였습니까? 어떻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 이제 헌법재판소에 나온 거다 보니까 윤 대통령 측에서 주장한 게 상당히 많았습니다. 쟁점이 여러 가지였는데 일단 아까도 말씀드린 포고령 관련돼서는 이제 윤 대통령 측에서 이거는 형식적인 포고령이고 집행할 의사는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하지만 이제 실제 이제 포고령 1호는 발동이 됐었고 이제 한동훈, 이재명, 박주민 이 세 명에 대해서 포고령 1호 위반이라고 이제 김용현 전 장관이 고발하는 일까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었고 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판부에서 딱 두 가지 질문을 던졌는데 이제 최상목 문건을 직접 이제 윤 대통령이 준 건지 또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는지 이 두 가지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당일에 국회 병력을 투입한 거는 이거는 사후 대비책이었다 이런 주장을 또 윤 대통령 측에서 했는데 계엄 선포 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나 시민들이 많이 몰릴 걸 대비해서 질서 유지 차원이었다 이렇게 기존 입장을 좀 되풀이를 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재명, 한동훈, 우원식 이 세 명이 최우선 체포 대상으로 지목이 됐다, 구금 장소까지 준비가 됐다 이런 내용이 이제 검찰 수사 결과에 포함이 됐었는데 차규환 변호사는 뭐 한동훈 여당 대표를 체포하라든지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고 지시한 바가 전혀 없다 이렇게 좀 부인을 했었고 다만 이제 또 이재명 대표 얘기는 특이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예 나오지 않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CCTV를 직접 또 보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랬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윤 대통령은 군인들이 이제 청사에 진입을 했는데 직원들이 좀 저항을 하니까 스스로 나오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더 들어갈 수 있는데 나오지 않냐 이렇게 계엄군이 국회 의결을 방해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주장을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부정선거 관련돼서도 뭐 본인이 이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선거 시스템 점검을 하기 위해서 이제 계엄을 한 거다라는 식의 주장이 있었습니다.
아니 현재 도착한 국회 측 그 소추인단의 대리인단이죠. 송도한 변호사가 얘기를 할 때 지난 3차 변론기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출석을 해서 발언을 했다. 그런데 억지 부인과 변명과 책임 전가로 일관을 해서 국민들을 더 화나게 했다, 공분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런 주장을 탄핵 심판에 나와서 직접 하는 게 네. 유리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네. 왜 직접 출석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저희도 의도를 좀 분석을 해봤는데 어쨌든 윤 대통령 측 입장에서는 본인의 기존 주장을 또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뭐 검찰 조사라던가 형사재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중계까지는 아니고 어쨌든 녹화 방송으로 국민들에게 공개가 되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헌법재판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재판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국민들에게 모두 공개가 되니까 윤 대통령 측 입장에서는 이제 지지층 결집의 효과가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전 국민이 이제 지켜본 거를 부인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또 그거를 이제 그렇게 부인하는 모습이 또 다 영상의 기록으로 남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국민들 입장에서는 더 이제 역효과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또 들고요. 또 이제 탄핵 심판을 준비를 하고 또 탄핵 심판에 나와야 되기 때문에 어떤 수사에서 조사를 좀 피하게 되는 효과가 좀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그런 걸 좀 노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마지막으로 이제 탄핵 심판에 대한 어떤 지연도 좀 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당사자인 윤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이야기를 하면 또 재판부 입장에서 그거를 쉽게 뭐 말을 끊는다거나 이러기는 또 어렵잖아요. 아무래도 변론권을 이제 보장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또 윤석열 대통령이 기소가 되면 형사재판이 진행이 될 텐데 이제 재판이 이렇게 형사재판도 받고 탄핵 심판도 받고 그 재판이 많아지면은 탄핵 심판을 좀 늦춰달라 이런 식으로 또 주장을 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지지층 결집과 또 수사를 피하기 위한 목적, 또 탄핵 심판 지연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좀 의도를 분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김 기자가 여러 가지 이제 이유를 집어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수사 회피 얘기도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공수처 수사를 뭐 처음부터 인정을 하지 않고 예. 그래서 계속 수사에 불응을 해왔잖아요. 네. 그러면서 탄핵 심판에 집중을 하면서 오히려 수사를 더 회피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네. 오늘 오전에 공수처가 네. 그래서 사건을 검찰에 넘기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죠. 맞습니다. 네. 네. 오늘 오전에 이제 공수처가 발표를 했는데 수사 결과 발표라는 식으로 이제 브리핑을 했고요.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의 공소제기 요구 처분을 결정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이제 기소권이 있는 검찰에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넘긴다. 이렇게 좀 발표를 했고 아무래도 이제 공수처 입장에서는 윤 대통령 계속해서 그 조사에 출석도 불응하고 또 이제 직접 서울구치소까지 찾아갔지만 3일 연속으로 이제 강제 구인도 실패하고 현장에서 조사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좀 판단을 해서 검찰로 이제 사건을 넘긴 걸로 보입니다. 네. 아니 일각에서 검찰로 사건을 빨리 넘기는 게 나은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고 검찰에서도 일부 요구를 했다 뭐 이렇게 전해지고 있잖아요. 네. 검찰로 넘어가면은 수사가 더 원활하게 된다 이렇게 보십니까? 어때요? 사실은 뭐 이게 어떻게 이제 윤 대통령 측에서 반응할지는 모르겠지만 검찰 이제 일단 공수처의 수사에 대해서는 이제 불법 수사다 이렇게 주장을 그렇죠. 했었잖아요. 그래서 검찰에 넘어가면 이걸 또 불법 수사라고 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조사에 응해서 조사실에 나온다고 해도 똑같이 이제 묵비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고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검찰 입장에서도 구속기한이 제한이 돼 있지만 정해져 있지만 그거보다는 좀 빨리 또 재판에 넘길 수도 있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공수처가 어제 이제 마지막까지 대통령실과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도 네, 시도를 맞습니다. 했었잖아요. 네. 불발은 됐지만 예. 그 뭐 이유 어떤 것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까? 네, 그 압수수색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비화폰 서버 기록을 확보를 했던 걸로 이제 전해졌는데요. 이런 내용을 담아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이후에 법원에 다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은 건데요. 이 비화폰이라는 게 이제 통신사의 어떤 통화 기록이 남지도 않고 녹음도 불가능한 보안 전화잖아요. 그래서 공수처가 이 서버를 확보를 해서 계엄 당일에 윤석열 대통령의 통신 내역을 확인하고 이제 국무회의 전부터 계엄 해제 그 이후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이제 통신 내역을 통해서 좀 살펴보겠다라는 입장이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압수수색에 불발이 됐습니다. 네. 김상훈 기자하고 얘기는 이 정도 듣고 저희가 잠시 쉬었다가 다시 더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